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사회자 김인순입니다. 최근 기업의 최대 하두는 무엇일까요? 바로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기업의 민첩성을 확보하고 비용의 효율성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전환은 단순히 기술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전략부터 직원의 교육, 재무까지 기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될지 그 방안을 한국 IBM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IBM의 하재명 실장님, 유승욱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 실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재명입니다. 저 IBM GTS에서 IS 딜리버리, 그러니까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그 아키텍트 팀을 리딩하고 있고, 실제 그 고객사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욱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BM GTS에서 실제 프로젝트 수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A제조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 수행을 한 유승욱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요, 50분간 발표가 있은 후에 10분간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 올려주십시오. 질문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IBM에서 마련한 기념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데요. 설문조사에도 많은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IBM이 어떻게 클라우드 전환을 여러분과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실장님,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해요. 하 실장님, 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네. 실제 기업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실제 이제 예전부터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이제 전환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 이제 이전에는 이제 보통 클라우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일단은 다들 고민을 해보시고 실제 그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이제 기존의 환경을 그냥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를 보내서 사용하다 보니 기존보다 어떤 비용이 더 초과되거나 아니면 기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서비스 품질의 저하 이런 부분도 느끼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클라우드로 가긴 갔는데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들이 생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그 목적이 불분명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기업들은 이제 최근에 먼저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어떤 기업에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실제 클라우드 전환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그 전략에 맞는 클라우드 구성 옵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막무가내로 클라우드가 좋다, 그러니까 가보자 이런 거였는데 네. 이제는 점차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절차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클라우드 전환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객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그 목적을 좀 명확히 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 차트에 보시는 첫 번째 단계인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활용 목적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예시처럼 어떤 클라우드를 활용했을 때 어떤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비용 효율성을 좀 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다음에 유승욱 부장님이 설명드릴 A사 같은 경우는 실제 온프렘 DC를 무브아웃 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활용했을 때 그 목적을 좀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맞는 그 클라우드 어떤 구성 전략, 그러니까 퍼블릭을 사용할 건지 프라이빗으로 갈 건지 아니면 혼용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건지 IaaS 기반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어떤 클라우드 구성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거기에 맞는 어떤 기술을 활용할 건지, 그리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클라우드의 적합성이 좀 있는, 맞는 그런 워크로드들을 선정을 해서 실제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해 봐야 되고, 이렇게 어떤 기술과 그 선정된 워크로드들을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운영 관리 모델을 정해야 되고요. 그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 모델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앞서 모든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워크로드별로 어떤 유형의 그 클라우드 전환이 맞는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제 전환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조금 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클라우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계획을 잘 세워서 가도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 건데 네. 그동안은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니까 되게 단계별로 전환 계획에 대해서 검토할 게 많은데요. 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해서 클라우드를 전환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요. 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를 지금 이제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어떤 고객들, 그 이미 그러니까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고객들은 실제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들이 이미 겪었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이미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에 대해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해보신 분들은 뭐 과정에서 뭐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거기서 얻은 교훈으로, 레슨스 런드로 실제 그 기업에 맞는 그 고객의 어떤 기업 전략에 맞는 클라우드의 어떤 그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그 목적에 맞는 클라우드 전환을 성공시켜서 이렇게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개의 어떤 고객사를 보시면 실제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전환으로 90% 이상 업무를 전환했네요. 그래서 코스트 세이빙을 많이 하셨고, 네. 뭐 B사는 핀테크 에코시스템 만들었던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례가 있고, 네.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클라우드를 구성을 해야 조금 더 전략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가 클라우드 얘기가 뭐 이게 하루 이틀 얘기 나온 건 아닌데요. 이전부터 얘기가 많았었지만, 이제 예전에 1단계는 이제 IaaS 기반의 어떤 가상화 환경, 그러니까 어떤 코스트 세이빙 목적이나 운영 효율화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이런 변화 과정도 많이 겪었고 시행착오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업 고객들이 대부분이 이제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형태,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 어떤 파스 기반의 오픈 디지털 플랫폼으로 점차 변화하려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실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게 지금 거의 약간 2단계, 클라우드 2.0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제 본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같이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플러스 별도의 사업자,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까지 이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클라우드 모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이제 앞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기업 그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디지털 기반의 어떤 비즈니스 민첩성, 변화도 원하고 계시지만, 이면에는 또 이제 IT 운영 서비스 품질의 어떤 보장, 이런 것도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초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많이 갔지만, 이게 이제 사실 비용과 노력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 고객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보안에 대한 이슈를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런 거를 충족할 수 있는 게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혼용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웨비나를 보고 계신 많은 담당자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로 전환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기술을 써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건데 엄청나게 혼란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차트를 설명드리면서 항상 저도 좀 답답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기업 고객들이 정말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든 기술들을 다 활용하고 뭐 장점들만 뭐 뽑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객의 어떤 클라우드 구성 전략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그 기술을 그 팀들이, 그 조직 내 팀원들이 어떻게 이네이블 돼서 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컨테이너 기반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어떤 데브옵스 툴체인이나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패키징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선정해서 갈 수도 있고, 네. 예, 아니면 하이브리드하게 그 온프렘 DC와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그러니까 퍼블릭 멀티 클라우드를 같이 쓸 수 있다. IaaS, PaaS를 같이 쓴다라고 하면 이 차트에서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클라우드 구성 전략에 따라서 그 기업에 맞는, 전략에 맞는 기술을 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는 기업들은 조직도 기존과 다르게 정비해야 하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거는 아주 보편적인 IT 샵의 어떤 조직 구조이죠. 그러니까 이 조직 구조에서 사실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네. 지금 이제 현재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팀, 뭐 개발 1팀, 2팀, 뭐 3팀, 4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다음 시스템 운영팀 이렇게 있을 텐데, 점진적으로 작게 애자일 조직으로 사실 이제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애자일 조직으로 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시스템 운영팀은 실제 온프렘과 그러니까 퍼블릭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 운영 역량을 확보하고, 만약에 퍼블릭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여러 지원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을 텐데, 어떤 그런 퍼블릭 멀티 클라우드의 전문성과 영향을 가진 그런 파트너들을 선택해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로 전환하려는 기업들, 그럼 조직도 바꿔야 되고 사실 그럼 프로세스 역시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도 이제 예시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차트에 나와 있는 이제 클라우드 거버넌스에서의 새로운 롤들 되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 차트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이제 현업에서 어떤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사실 그것들이 개발 환경으로 만들어져서 데브옵스 환경에서 뭐 코딩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문제 없으면 실제 프로덕션으로 디플로이 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이제 매뉴얼리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클라우드를 활용하더라도. 그렇게 이 프로세스 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액티비티들, 사실 뭐 구매팀이든 아니면 전략팀의 어떤 그 구매 담당자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보안팀, 그러니까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하는 그런 액티비티들이 다 어쨌든 팔리시화 돼서 그것들이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어떤 인프라 구성 패턴, 그 다음에 실제 서비스 패턴에 다 녹여져서 대부분 이제 자동화될 수 있는 그림으로 가는 게 사실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클라우드 전환 기업이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꼭 고려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에 대한 요약장표인데요. 일단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전략에 맞는 클라우드 구성이 어떤 건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워크로드 관점으로 이 워크로드 배치를 어떻게 할지,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지, 퍼블릭으로 갈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 표준화도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한참 얘기하고 있는 MSA 구조, 아니면 기존의 모놀리틱 방식으로 가더라도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인프라 관점에서는 뭐 런타임 환경,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고도화 관점에서, 그리고
인프라는 이제 사실 클라우드로 갔을 때 소프트 디파인드 구성으로 가는 게 좋지만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는 컴퓨팅 환경과 스토리지만 가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점차 점진적으로 SDN 환경으로 고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도 분명히 이제 준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운영 관점에서 말씀드린 이제 거버넌스, 조직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야 될지 또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운영 조직들이 하는 그 액티비티를 어떻게 자동화할 건지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마이그레이션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죠. 실제 어떻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 들이지 좀 적게 들이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그 고민해야 될 게 사실 클라우드로 전환한다는 게 되게 복잡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황은 꼭 가야 하는 것만 가야 하는데 무작정 가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클라우드로 가야 하는 것만 골라내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이게 어떤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어떤 그 목적, 그 어떤 목적이 정해지면 그 목적에 따른 어떤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 목적에 맞는 클라우드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워크로드별로, 그러니까 그 워크로드라는 거는 어떤 업무 그룹별로 어떤 클라우드에 적합한지, 뭐 이게 프라이빗인지 퍼블릭인지 아니면 예전에 기존의 어떤 그 인프라 환경에 두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어피니티 적합성을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전을 했을 때 이게 이전했을 때 어떤 효과 측면,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니까 복잡도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제 가더라도 리스크가 적은 것부터 일단은 업무 그룹별로 가고, 그리고 나서 그 2순위, 3순위, 4순위에 있는 것들을, 그런 리스크들을 미티게이션 해나가면서 실제 성공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기업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계획에 따라 이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A사, A 제조사의 사례를 통해서 A 제조사가 어떻게 클라우드 전환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욱 부장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수행한 A 제조사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사례를 통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 고려해야 될 점과 시사점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최근이 아니고 뭐 수년 전부터 IT 트렌드가 디지털화되고 또 엔드 유저의 소비 성향이 모바일 환경으로 점차 바뀌면서 사실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클라우드 얘기하면 뭐 IaaS, PaaS, SaaS,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얘기가 나오고, 최근에 이제 저니 투 클라우드, 클라우드로에 가기 위한 절차도 보고 있는데요. 사실 네. 저니 투 클라우드 하면 사실 4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더나이즈,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실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가게 되는데요. 네. 사실 A 제조사는 첫 번째 단계인 이제 마이그레이션 단계를 수행했던 거고, 이제 1단계. 예, 그렇죠. 네. 근데 마이그레이션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왜 하느냐? 사실 스타트업 하는 업체들은 처음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개발을 하고 많이 하지만 서비스 연속성을 갖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일단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옮겨야 그 뒷단계인 모더나이즈나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가기 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IBM과 IBM의 글로벌 조직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라는 팀이 있는데 같이 수행을 하게 됐고, 약 한 14개월 정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차근차근 좀 살펴볼까요? 네. A 제조사 어딘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 예, 저도 네. 계속 입에 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크게는 3가지 토픽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이그레이션 개요, 이제 수행 내용, 시사점 고려 사항을 보고,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 마이그레이션에 사용했던 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A 제조사 어떻게 마이그레이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A 제조사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됐고,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애고니가 있었고, 첫 번째 A제조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그 수년 전부터 인수합병을 많이 하게 된 기업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IT 자원이 좀 산발적으로 된 성향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IT 아키텍,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관 형성이나 아니면 자원 공유 환경을 갖고 있지 못했고요. 또는 이제 표준화된 인프라 환경을 갖지 못하니 신규 비즈니스 요건이 있을 때 이제 IT 인프라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IT 자원도 현재 쓰고 계신 시스템을 제가 실제로 수행하면서 보니 오버스펙된 부분, 예를 들어 뭐 CPU도 그렇지만 메모리, 실제로 이제 메모리가 256기가 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와스 어플리케이션이 저희 IBM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64GB로 4분의 1 정도로 내렸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운영 비용, 인프라에 대한 비용 최적화를 통해서 보려고 또 했고요. 또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클라우드 플랫폼은 예전 레가시처럼 초기 구축 단계에 많은 비용을 투자 없이 뭐 원슬리 빌링이다 보니 자본 투자가 좀 초기 단계에 최소화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IT 자원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업 시스템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하면서 백업 시스템도 신규로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백업 디바이스, 그러니까 백업 데이터에 대한 저장소로 IBM 아이코스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백업 데이터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A제조사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여러 글로벌리하게 IDC나 뭐 오피스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A제조사는 본사가 한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아, 한국에 있는 예. 본사가 한국에 있는 제조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본사의 IDC 한 곳을 제외하고는 다 플랫폼으로 IBM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제조사 하니까 되게 이렇게 딱 좁혀지는 기업이 몇 군데 있네요. 네. 수행 범위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수행 범위를 보시면 크게 A제조사는 미국, 유럽, 한국의 대부분의 주요 시스템과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플랜트와 오피스를 글로벌하게 18개 나라와 33개 도시에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OS 이미지 기준으로 보면 미국에는 200대 정도가 갖고 있었고 유럽은 100개의 피지컬과 버추얼 머신이 있었고 한국은 500개 중에 저희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된 건 한 반 정도 250대가 됐고 나머지는 IBM의 콜로케이트 데이터 센터라고 있는데 그곳으로 센터 이전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본사의 한 곳에 있는 IDC를 제외하고는 무빙아웃이 됐다고 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IBM의 클라우드 플랫폼과 콜로케이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이전한 사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IDC,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온프로미스 IDC는 거의 사실상 없어진 그렇죠. 거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게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전된 계략도를 보시면 미국에 있는 시스템들이 IBM 클라우드 플랫폼은 미국과 유럽으로 이용이 됐고요. 유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미국, 일부는 유럽 쪽에 있는 IBM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 기존에 A제조사가 갖고 있던 미국 쪽을 보시면 A, B 지역이 프로덕션 시스템이고 C 지역이 제휴복구 시스템이 주로 있었는데 네. 이제 모든 시스템이 다 제휴복구 시스템이 구축된 건 아니고 중요 업무가 이제 제휴복구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거를 IBM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오면서 대륙간 DR 구성을 하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바로 유럽 센터에서 예. 대응해 줄 수 있도록 예, 예. 아주 대륙을 나눠서 그쵸. DR을 해놓은 거네요. 예, 근데 전체 네. 업무는 아니고 일부 중요 업무만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넥스트 뭐 비즈니스로 고객이 다른 업무도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DR 구성을 할 수 있는 이제 기초 단계가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이전하면서 이제 데이터 보안이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저희도 그렇죠. 좀 많이 걱정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데이터가 유럽으로 가려면 세이퍼 하버 프린시펄을 따라야 되고 네. 유럽에 있는 데이터가 미국으로 가려면 GDPR이라는 보안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고객과 이제 정책을 보면서 결론은 이제 PI라고 퍼스널 개인정보만 담고 있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승인을 받아서
그냥 크로스 센터로 이전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이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거네요. 네. 개인 정보만 없으면 가능하다라는 걸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한국 사이트는 첫 번째 아까 500개라고 했는데 이 중에 반은 IBM 콜로 데이터 센터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반 정도는 IBM 한국 리전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새로 런칭을 해서 네. 그쪽으로 빌드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한 사례입니다. 다 IBM으로 이전했군요, 결국은. 예.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게 사실 A 제조사다 보니까 공장, 그러니까 MES 시스템, 플랜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클라우드 가기 어려운 시스템들이 좀 일부 있는데 그런 네. 것들은 유지를 하게 됐고 14개월 진행이 됐지만 사실 지금으로 보면 1단계라고 할 수 있고 고객 요청에 의해서 지금도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C 지역에 있는 이제 시스템들도 다 IBM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제 완료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저 시스템 역시도 클라우드로 가는 게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거네요, 그러면. 예. 네. 좀 더 그 개요도를 깔끔하게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게 좀 네. 복잡한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 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A 제조사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의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유럽, 한국, 글로벌 리전에 이제 MPLS라는 자체 프라이빗망 넷본드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프라이빗망 서비스를 써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 쪽에 보면 저희가 IBM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전용선 서비스 다이렉트 링크를 구축을 해서 미국 A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링크를 구축을 해서 유럽으로 가서 서로 대륙 간 DR 구성을 하게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메인 DC를 넘어갔네요. 메인 DC를 이제 IBM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일부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을 하게 되었네요. 예. 그러면 이 A 제조사 클라우드 전환 때 IBM이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보면 사실은 뭐 APP 데이터, 그다음에 미드레어, 인프라스트럭처 기준으로 이제 5가지 키를 말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는 리타이어는 사실 APP 데이터는 없앨 수 없는 거니까 리타이어는 이제 지금도 저희가 이행을 다 해서 이제 뭐 인프라 같은 경우는 이행됐던 장비들을 디커미션 하는 단계에 있고 사실 그 전이2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마이 첫 단계는 리호스트 관점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리호스트는 APP나 미드레어는 체인지가 없고 인프라 부분만 이아스 환경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거고 리플랫폼은 미드레어 쪽에 뭐 업그레이드 부분이나 이런 쪽을 수행하게 됩니다. 리팩터는 APP 미드레어 인프라를 다 변경하는 거고 끝에 뭐 모더나이즈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사실 여기 노란색, 여기 빨간색으로 쳐놓은 부분이 A 제조사를 하면서 실제 수행했던 부분입니다. 그게 1단계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비율로 보면 리호스트가 한 80% 정도 된 것 같고 네. 이 플랫폼이 한 20% 됐는데 이제 기존의 클라이언트 고객분들이 쓰고 온 시스템이 사실은 뭐 신규 시스템도 있지만 노후화된 게 있어서 사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뭐 윈도우 같은 경우에 2003, 2008은 일부 갈 수도 있는 환경도 있겠지만 서비스 팩에 따라서 그리고 뭐 레드햇은 레드햇 5, 레드햇 6는 6.5 이하는 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나 CPU나 칩의 디펜던시가 있어서 OS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게 됐고 DB 인스턴스도 이제 통합 DB에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과 연관성이 있는 거는 인스턴스 분리를 하게 돼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산발적인 IT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을 갖추지 못한 것들은 클러스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 A 제조사가 클라우드 전환 1단계를 시작했는데 네. 이때 IBM 전문 조직이 단계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그래서 IBM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부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클라우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라고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컨설팅하는 조직이 먼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마이그레이션에 포커싱해서 수행하고 있는 CMF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라는 팀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솔루션 서비스라고 어렵지만 이제 IaaS 플랫폼을 빌드하는 팀이 따로 있고, 이제 사실 이 팀이 모여서 프로젝트 팀이 되는데 프로젝트 팀에서 스페시픽하게 하는 테스트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 클라우드 어드바이저 서비스는 에이제수와 같은 경우에 저희 IBM의 솔루션 디자인 팀이라고 프리세일즈 팀에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이행 대상 목록을 선정을 하고 이행 대상 목록에 따른 캐파사이징이나 이런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로 대상 목록에 대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팩토리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까만색이 하얀 글씨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 뒷장에는 좀 더 자세한 절차가 나오는데, 크게는 뭐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실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서 중간에 이제 동시 패러럴하게 진행되는 일이 이제 빌드팀, 여기서는 이제 한국 IBM 팀이 전적으로 빌드를 하게 되는데요. 이아스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빌드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저 컬러별로 그 팀이 수행하는 역할이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수행팀이 스페시픽하게 했던 거는 마이그레이션의 중간 단계, 마이그레이션 후 단계, 중간에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컷오버 단계에서 뭐 UAT라고 유저 억셉턴스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수행을 해서 고객한테 핸드오버 하는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클라우드 이행 절차도 이제 조금 더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앞서 설명했던 각각 이제 스페시픽하게 전문적인 조직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좀 자세히 보시면 사실은 마이그레이션은 크게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하는 디스커버리 단계가 있고, 네. 이제 웨이브를 정하고 웨이브에 따른 수행 절차도 런북이라고 표현하는데 플래닝 서비스 하는 게 있고, 그 런북에 따라서 실제로 수행하는 익스큐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크게 네 가지로 보면, 첫째 이제 이행 대상 목록을 선정하는 타겟을 정하는 절차가 사전에 있게 되는데요. 이제 그 단계에서는 저희가 WTA나 CAT라는 이 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WTA는 워크로드 트랜지션 어널리시스고 CAT는 클라우드 어피니티 툴이라고, 그러니까 고객이 갖고 있는 시스템 중에 어떤 것들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파인 타겟을 정하게 되고, 실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하면서 첫 번째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게 ALDM이나 클라우드 스케이프라는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프라 자원에 대한 데이터가 먼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어플리케이션의 논리적 종속성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디펜던시 매핑이라는 두 가지 결과물을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결과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아스 클라우드 플랫폼의 인프라를 빌드하는데 첫 번째 산출물을 가지고 이제 캐파시티 산정을 하고 이아스의 설계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된 걸 바탕으로 이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두 번째 산출물인 그 어플리케이션 논리적 종속성 맵을 가지고 이제 뭐 블루벤치나 여기 트랜지션 매니저라는 툴을 통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웨이브, 마이그레이션 차수를 정하게 되고, 각 차수에 대한 런북을 산출해내서 그 런북을 기준으로 각 마이그레이션 무브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무브 이벤트에서는 저희가 애자일 방식으로 차수에 따라서 절차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엄청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이렇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지금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A 제조사는 어떤 도구를 적용을 해서 클라우드 전환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계획, 수행 세 개 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디스커버리 분석 단계는 ALDM 툴이나 클라우드스케이프 또는 이제 밑단의 고객사의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하이퍼바이저죠. 그 고객이 V센터를 갖고 있으면 RV 툴이나 또는 고객사가 자체 갖고 있는 CMDB, 엑셀이든 CSV든 그런 파일을 토대로 또 고객사와 인터뷰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아웃풋을 산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 관점의 에셋 자료를 만들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업무의 종속성인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플래닝 단계는 그 IBM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인데 이제 블루벤치라는 곳에 일단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게 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저희가 매뉴얼이든 오토메이션이든 가공을 통해서 이제 각 어플리케이션 디펜던시 매핑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차수, 마이그레이션 웨이브를 도출해내고요. 그 웨이브에 따른 트랜지션 매니저라는 툴을 통해서 수행 계획, 런북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직접 해보니 이제 툴들에서 나온 데이터는 툴에서 나온 거니 이제 기본 로 데이터를 가지고 툴을 산출해낼 수 있지만 사실 그 각 클라이언트의 어플리케이션 오너들에서 얻는 보이스가 더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APP 오너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웨이브 차수를 정하거나 런북의 중요 요소들을 짚게 되죠. 근데 실제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 저희가 ALDM이나 클라우드스케이프 이런 툴들에서 나온 어플리케이션 매핑들을 실제 클라이언트 오너들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었구나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를 토대로 계속 운영하는데도 쓰시고 싶어 하시는 욕구도 조금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고객들도 사실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시고, 예, 예. 그렇죠.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서 클라우드 전환을 조금 더 쉽게 도와주시고 계시대요. 예, 그렇죠. 이 A 제조사 지금 1단계 수행 중이신 거잖아요. 네. 아, 예, 일단은 사실은 1차는 끝났다고 볼 수 네. 있는데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각 플랜트나 오피스에 있는 시스템들도 점차 클라우드로 가고 싶어하는 요구가 있어서 네. 지금도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그럼 잠정적으로 1단계를 끝낸 상황에서 예. 이 회사를 통해서 혹시 시사점이나 고려사항이 뭐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아, 그래서 이 클라우드 A 제조사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이행 대상 목록을 정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캐시나 WTA의 클라우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이행 대상 목록을 선정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이제 성능을 고려해 달라고 썼는데 사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키는 사실 요즘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아스 측면에서 자원의 타입도 굉장히 많고 거의 무제한적으로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용을 고려해서 맞는 산정을 하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가성비를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보면 CPU나 메모리 타입도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하는 타입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싱글 테넌트인지 멀티 테넌트인지 아니면 스토리지 같은 경우도 그 밑단에 뭐 이게 사스인지 사타인지 아니면 좀 어드밴스한 SSD 그러니까 스토리지 IOPS라고 하는데 IOPS를 보장하는 이제 스토리지 자원 타입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네, 선정을 굳이 하고 우리가 비싼 걸 쓸 필요가 없는데 그거를 그렇죠. 쓴다거나 예.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예, 그런 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런 것도 네. 있고 반대로는 이제 현재 써야 하는데? 예, 쓰고 있는 고성능 시스템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하이 레벨의 자원을 써야 되면 이제 고비용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걸 handle 네.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부 의존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사례를 들면 사실은 이제 한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에 보통 뭐 DB, 와스, 웹 이런 구조로 나가게 되는데 웹아스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전하고 싶어 하시는 고객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DB 시스템은 좀 헤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웹아스만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언프라미스 환경과 이제 네트워크의 레이턴스나
리스판스 타임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그 중간에 똑같은 얘기인데 네트워크 대역폭을 보장하는 자원을 받으면 되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A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 DB에서 해당 업무에 있는 인스턴스만 분리해서 네. 그것만 같이 클라우드 쪽으로 했던 경우 케이스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AD나 DNS 이런 컴포넌트, 그러니까 커먼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로 이전 시에 이제 강화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 일정이 굉장히 많이 지연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된다고 네, 보여지고 B2B 환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기업들이 외부 기업과의 인터페이스도 좀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것도 기존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갔을 때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B2B 개수가 외부 기업과의 인터페이스 수량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선정과 이제 비용을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사실은 모든 시스템이 당연한 얘기인데 동시에 한 번에 모든 자원이 이행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제 모든 자원을 다 옮기려고 해도 그 기간이 뭐 1년이든 2년이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서비스 연속성 때문에 지속을 해야 되는 사례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객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보면 유닉스나 어플라이언스 형태가 있기 때문에 또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간에 동시에 가는 환경. 그러니까 현재 유닉스는 먼저 유닉스를 리눅스로 변환하지 않으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가기 좀 어렵죠. 어려운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도 이제 성능을 고려하라는 게 사실은 A제조사의 경우에 DB 인스턴스를 분리해서 가긴 했지만 인스턴스를 분리하는 게 또 업무를 고려해 보면은 쉽지 않을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기는 제조사이다 보니 이제 공장과 연계된 MES 시스템들은 뭐 특정 하드웨어의 라이센스가 딱 디펜던시가 걸려 있는 시스템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가기가 힘든 이유가 되고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필연적이지 않나.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완벽하게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 하이브리드 시기가 존재하는 네. 그런 것 같고, 예. 뭐 마지막으로 뭐 기타 고려사항 예, 짧은 기타. 거지만 꼭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예, 점도 기타 고려사항은 알려주시죠. 이거는 마이그레이션 수행 중에 되게 중요한 건데,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옮기게 되면 뭐 호스트 네임이든 IP든 뭐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되긴 하는데, 물론 클라우드로 갔을 때 IP의 변화 없이 갈 수 있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중간에 이제 어드레스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뭐 그런 레이어들이 쌓이게 되고, 그런 레이어가 또 성능에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IP 변경이 많이 돼야 되더라고요. IP 변경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 환경이, 그러니까 도메인 환경, URL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힘들어지고, 어플리케이션, URL 기반이 아니라면 하드 코딩된, 어플리케이션에 하드 코딩된 IP 목록을 가지고 계셔야 되더라고요. 만약에 없으면 이것까지 저희가 도출해내는 작업을 또 고객과 같이 하게 되면서 네.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먼 서비스라고 뭐 AD든 DNS도 말씀드렸지만 IP로 기반으로 돼 있으면 뭐 SSO, 요즘 SSO 인증도 많이 쓰고, 싱글 사인온, 네. IAM 이제 계정 관리 시스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도메인 기반으로 안 돼 있으면 좀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연결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네트워크 연결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대역폭도 강화해야 되고, 또 물론 이제 데이터 보안을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많은 기업들이 네. 그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 데이터 보안을 되게 맞습니다. 그거를 되게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이트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 첫 단계라고 하지만 클라우드에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시스템이 가상화 환경이라고 하면 좀 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가기가 좀 용이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네. A제조 같은 경우는 다행히 한 가상화 환경이 80%가 됐고, 나머지 피지컬 스탠드얼론 환경이 20%가 돼서 가상화 환경은 쉽게 넘어갔지만 피지컬 장비들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넘긴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하재명 실장님, 유승우 부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질문 더 많이 올려주시고요. 제가 약간 질문이 있어요. 그 IBM 클라우드가 블루믹스인지 소프트 레이어인지 사실 이게 약간 헷갈리거든요.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도 네. IBM, 그러니까 뭐 특정 뭐 A사라던가 M사 뭐 이런 데들, G사 이런 데들은 이름이 되게 명확해요. 근데 예. IBM 같은 경우에는 블루믹스가 나올 때도 있고 소프트웨어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도대체 IBM의 클라우드의 공식적인 명칭이 뭔지 약간 궁금해서. 예. 네. 예. 저도 100% 공감하고요. 주변에서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네.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IBM 클라우드는 IBM 클라우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하시는 말씀이 수년 전에는 소프트 레이어라고 했고 어느 순간 블루믹스라고 용어가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아스 중심적인 서비스를 할 때는 소프트 레이어라는 용어를 쓰다가 중간에 이제 파스, 사스의 컴포넌트를 확장을 하면서 블루믹스라는 용어를 잠시 썼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IBM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포털 주소 자체도 cloud.ibm.com으로 돼 있습니다. 이제부터 뭐 헷갈릴 우려는 없겠습니다. 그냥 IBM의 클라우드는 IBM 클라우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중에서 답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 IBM은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계속 설명한 건데 한번 총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 실장님. 네.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첫걸음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기업에 맞는 그러니까 기업의 전략에 맞는 클라우드 구성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러니까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클라우드 구성 전략이 나오면 그 구성 전략에 맞게끔 그 클라우드, 그다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면 하이브리드하게 어떤 서비스 빌드를 하고 그 인프라 빌드를 시키고 그거에 맞게끔 전환 계획에 맞게끔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또 IBM이 그러니까 GTS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도 계속 이제 저희가 운영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는데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어떤 딜리버리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실제 하이브리드 매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자원의 클라우드를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든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 형태든 어쨌든 그 자원들을 옵티마이징 해가는 그런 서비스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저리부터 빌드, 마이그레이션, 매니지드까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클라우드 전환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그냥 IBM한테 전화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다 A부터 Z까지 다 처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 데이터 복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이터 복제 시 네트워크 회선 사용에 따른 서비스 영향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 제조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건 A 제조사를 하신 우리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고려사항 부분에 사실 좀 넣으려고 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 질문하신 분이 좀 아시는 분 같은데 맞습니다. 데이터 복제가 필요하고 데이터 복제를 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회선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영향도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은 마이그레이션을 하면서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해야 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도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 회선 사용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데이터 복제를 할 때 툴을 사용합니다. 뭐 절토나 더블테이커나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포털에서 이용한 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툴상에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사용하는 회선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이라는 캐파의 네트워크 회선이 있는데 이 100이라는 회선을 이제 물론 프라이어티가 높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 절토나 더블테이커라는 툴에서 뭐 8대2 그러니까 서비스와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 회선 사용을 8대2 또는 7대3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넘기거나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지만 사실 이것도 서비스에 영향을 받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A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툴상에서 회선을 조종해서 사용하다가 이제 뭐 배치나 이런 서비스 임팩이 조금 보이는 듯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서킷, 마이그레이션 회선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초반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마이그레이션 회선은 별도로 구축을 해서 데이터 복제를 하는 거를 권장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근데 그것도 다 이제 비용이. 비용이나 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네, 네. 아, 여기 좀 크리티컬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이전 실패 사례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진짜. 사실은 아까 뭐 많은 그 애로사항이라던가 그동안 겪은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클라우드가 좋다고 해서 클라우드로 무작정 갔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을 것도 같아요. 네. 네, 익명화해서 혹시 알려주실 게 있나요? 네. 이제 고객분들과 좀 이렇게 하이 매니지먼트 분들을 만났을 때와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고 계시는 그 IT 운영팀하고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네. 사실 좀 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하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뭐 세미나를 들어가면서 아니면 뭐 정보를 접하면서 클라우드가 좋다더라. 그렇죠. 네, 디지털 클라우드로 트렌드. 안 가면 그쵸. 뒤처지는 것 같아요. 뭔가 뒤처지는 어. 것 같고 그러면서 한번 우리도 클라우드로 가보자. 근데 실무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영 안정성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퍼블릭으로 보냈을 때 남아 있는 자원, 그러니까 서비스와의 인터페이스 그런 네트워크 복잡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장애도 사실은 오히려 나오지 않을 장애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쵸.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성능에 대해서 아니면 장애를 뭐 하여튼 없애기 위해서 사실 계속 뭔가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어쨌든 다시 이제 전략을 가지고 가보자. 그게 이제 하이 매니지먼트와 실무진들의 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계속 말씀드린 이제 클라우드 활용 전략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사회자분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기업의 전 법인적인 어떤 그런 스코프이기 때문에 전체 에로비서부터 IT 샵까지 전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클라우드를 활용했을 때 어떤 베네핏이 있을지를 어떤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실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야 그런 실패 사례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네. 네.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그 유연하게 지금 특정 사례는 말씀 안 하시고,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단순히 기술의 이슈도 아니고요. 조직과 이런 직원과 재무와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 거 고려 안 하시고 하신 분들이 약간 실패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네, A사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A사, M사, G사 뭐 설명해 드릴까요?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데들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어쩜 일정 부분은 경쟁이고 일정 부분은 아닌 것도 같은데요. IBM의 클라우드 쪽 비전은 무엇이고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IBM의 클라우드 쪽 비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IBM 비전, 그러니까 그렇죠. 마켓쉐어로 보면은 아마존이 1위고. 근데 이게 A 제조사 같이 이렇게 큰 기업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IBM 클라우드의 강점은 사실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좀 더 베네핏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계속 마이그레이션 EM 대상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이제 고성능 데이터,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클라우드 자원이 필요한데 IBM은 그쪽으로 좀 베어메탈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A사나 M사에 비해서 좀 더 특화된 강점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전이나 로드맵상에 있는지 몰라도 사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실제로 이제 유닉스 시스템, 이런 리눅스나 윈도우 아니고 뭐 AIX든 HPUX든 이런 시스템을 쓰는
고객사들도 그게 그대로 클라우드에 이아스로 쓸 수 없느냐라는 얘기도 사실 듣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알기로는 IBM 로드맵상에 유닉스도 올라갈 수 있는 이아스 환경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고객사가 있다면 IBM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첨언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최근 저희 이제 좀 그 볼륨이 큰 그런 기업 고객들이 이제 많이 IBM을 찾고 계세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그 트래디셔널 그 DC의 온프레임 환경에서 그럼 우리가 클라우드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IBM을 찾는 이유가 네. 저는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IBM이 항상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해왔고 실제 그 고객들이 이제 IBM을 찾는 이유는 정말 그 예전에 그 트래디셔널 그러니까 온프레임 DC의 어떤 환경 이런 거부터 퍼블릭으로 갔을 때 어떻게 전환을 같이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는 회사가 네. 저는 IBM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래서 그 IBM의 장점이라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일단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객과 같이 실제 클라우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갈 수 있을지를 같이 전환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IBM이고 그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두 분 설명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IBM과 함께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하 실장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우리 유 부장님도 한마디씩만 해주실까요? 예, 저는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렇게 실패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하여튼 이 클라우드에 대한 그 활용 목적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우리 궁극적인 그 클라우드 활용 목적을 가지고 클라우드 전환을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답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 부장님도. 예. 네. 저는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필드라고 할 수 있는데 나가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프로바이더들은 상향 평준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고객이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그러니까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보이스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사항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포커싱을 IBM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좀 IBM을 많이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IBM과 함께하는 클라우드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